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0.25% 금리, 그래서 시장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는 금리를 발표함으로써 사실 시장 자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건 맞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대폭적인 상승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차트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어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향후 방향성과 가장 중요한 건 이 단일화폐라는 얘기가 어저께 오후에 뉴스 그 속보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스푸트닉에서 만들어낸 찌라시다, 루머일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황상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XRP랑 같이 짜맞춰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저는 고민을 해서 이번 영상은 만들었습니다. 그냥 캡처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XRP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에 관해서도 이제 후반부는 이제 다룰 거고, 일단 첫 번째, 자, 러시아 중국이 단일화폐 추진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내용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단일 통화를 검토 중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뭐 찌라시라는 얘기가 있고 뭐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건 어저께 제가 이 사진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러시아는 SPFS, 그리고 중국은 CIPS.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봐서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와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누가 껴있냐면 인도가 껴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아마 껄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세 개의 국가는 뭉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팽창하는 GDP, GNP 면에서 극도로 서방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도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왜냐면 아실 거예요. 선진국들은 거의 뭐 산업에 거의 정점에다 달았고, 지금 중국은 내수 시장으로 전향해서 4차 산업 위주로 지금 전향되고 있는 와중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3차 산업이 아직도 팽창하고 있어서 정점으로 가기까지 아직 공극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자원을 흡수하는 하마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하고 결탁 관계로 될 수밖에 없고, 오페크가 또 중간에 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매스미디어들 대부분이 아마 러시아가 국가부도 날 거다라고 이것 갖다 아마 울고 먹고, 앞으로도 아마 한 달 동안은 아마 울고 먹을 거예요. 러시아가 국가부도 날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6개의 키워드를 이거를 매칭을 시켜서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보셔라. 특히나 XRP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SPFS랑 CIPS가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단일화폐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CIPS랑 BSN은 어차피 중국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덩어리로 치부를 하고 R3를 사이에 두고 스위프트가 R3와 파트너십, 그리고 R3와 XRP가 파트너십. XRP와 스위프트가 파트너십이란 얘기는 사실 예전에 돌았었는데, 예전에 있었단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외신 보도엔 되게 많았어요. 어쨌건 R3를 중간에 두고 파트너십 관계가, 양사가 파트너십 관계로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와 중국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와 R3가 파트너십이라는 거. 이거를 광고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뭉쳐졌다는 거죠. 잠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스위프트 2.0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지금 SPFS와 CIPS의 결합이지 않을까. 잠정적으로 다가오는 결합이지 않을까. 우리가 우회적으로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고, 스위프트 2.0은 신단일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2016년에 이미 베리 실버트는 리플은 스위프트 2.0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예언은 아직까지 뭐 수치상 도드라지게 대중들한테 보여진 건 없는데 이것도 분명히 맞을 거고 G캐시에 관한 예언도 분명히 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예언이 맞았듯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상징적으로 하나 뭐 그림을 하나 찾아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구가 있고 쇠사슬로 여기 굵은 쇠사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페트롤 달러, 석유를 기반으로 한 달러 근간의 체제가 아주 강건했어요. 이 체인 사슬이 이렇게 두껍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이.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서방, 특히나 미국이 자 제재를 가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번에 오페크가 중간에 서 있다가 원래는 페트롤 달러, 석유, 그러니까 달러 근간에서 원래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페크가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페트롤 달러가 이 사슬이 기존에 있었던 사슬이 체인이 끊어지고 페트롤 위안화로 지금 전향되고 있는 현재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향해서 위엔화를 거래 목록에 최상부에 둔다는 얘기는 이미 얘기가 끝난 거예요. 왜냐면 오페크에서 가장 많은 산유량을 방출하는 국가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이 페트롤 달러 체제는 끊어졌다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전 세계를 아우러렀던 뭐 요런 그림, 요런 체제에서 지금 요런 사슬로 다시 한번 연결이 될 건데, 이게 뭐냐? 전통적으로는 G1, 미국 위주, 그리고 두 번째가 G2, 미국과 중국. 예, 이 두 개가 두 국가가 양립하는 그 다음이 뭐냐? 다극체제예요, 다극체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국가가 전 세계를 아우러르는 게 아니라 다극체제로 전향되고, 다극체제 이후에는 뭐가 되냐면 단일화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는 굵은 사슬로 그냥 띄엄띄엄 연결이 돼 있는데 전 세계가 향후에는 이렇게 얇은 사슬로, 얇은 사슬로 좀 더 조밀하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사회로 진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진화가 뭐 개인의 어떤 그 편의성을 위해서, 뭐 어떤 뭐 전반적인 뭐 산업의 뭐 4차 산업 혁명에서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에서 조금 더 대중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쉬운 사회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아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보조금을 조금씩 받으시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외에 그냥 일반 국민들도 받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한테 뭐 한 가정당 뭐 인구수에 대비해서 가구수에 대비해서 뭐 얼마를 지급해 줄 거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냐? 기본소득제로 정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본소득제가 정착이 된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를 중앙정부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필두로 해서 중앙정부는 대중통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여러 구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고, 중산층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층민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속보가 나왔어요. 이건 어저께 오후 정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압둘라 빈 자예드 아랍에미레이트 외무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2주 동안 러시아는 카타르, 이집트,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및 기타 국가와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오페크 국가 외에 여기 걸프 지역의 강호, 거기다가 이란은 미국과 지금 핵 협상 중인데 이게
미국 의도대로 될까요? 왜냐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란은 이미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이란은 핵을 포기 절대 안 하죠. 북이 핵을 포기 안 하듯이. 이 구도를 이 국가들은 잠정적으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 중국과 러시아가 준비하고 있는 단일화폐 체제 시스템 쪽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페크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친미였던 그런 국가들이 왜 반미로 돌아섰냐? 왜 한편에서 중국이 뭐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중재를 해가지고 이 국가들이 같이 뭐 국가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이들이 친미에서 반미로 돌아섰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06년, 2007년서부터 자 수입하는 양이 극도로 줄어들어요. 미국이 오페크로부터. 자 여기 총 생산량에서 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의 뭐 반동가리가 나요. 예. 그리고 뭐 오페크, 페르시안 걸프,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럼 이미 수익적인 구조에서 오페크 국가들은 반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 이득되는 게 없으니까. 예. 그게 정치, 경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크루드 오일 상에서 자 여기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하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두 번째가 이라크, 그리고 세 번째가 아랍에밀레이트, 네 번째가 아프리카의 잠재적인 강호인 나이지리아. 예. 인구수도 아마 엄청나게 많이 펌핑을 하겠지만 향후에 아프리카 1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고 그래서 글루와 CTC가 나이지리아를 근간으로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고 그 인프라를 통해서 서방 세력의 자본을 나이지리아 쪽으로 주입하는 그 과정 중간에 서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페크 수출 뭐 순위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출량이 대부분 다 어디로 들어가냐? 그럼 미국에서 수입량이 줄어들죠. 그럼 그 수입량이 중국하고 인도로 대부분 수입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우디에는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아람코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형성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자본으로 알고 있어요. 제1 비전 펀드와 제2 비전 펀드. 비전 펀드는 아시죠? 4차 산업혁명에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금력이라는 걸. 그래서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석유의 중요성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중심축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로 인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필요성이 점점 사그러들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IEA가 하루 300만 배럴 감소시킨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올라 인플레가 향후에 심화될 거다. 영국 존슨 총리가 사우디 아랍에밀레이트를 방문해서 원유 증산을 약속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약속을 결국 못 받아내요. 그리고 오페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추가 증산에 부정적이에요. 지금 현재 반기를 들었어요.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내가 왜 석유를 헐값에 팔아야 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칼자루를 누가 쥐었나? 칼자루가 누가 주인이냐? 자, 다음 달부터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30%가량 급감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에 나선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걸프 지역 국가들은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스탠스일까요? 미국과 중국에 관해서 또한 러시아에 관해서 그래서 아랍에밀레이트에 관해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워하지만 지금 현재 뭐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나 아랍에밀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우호적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정치 경제적으로 특히나 이제 보안 면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옹호를 미국이 미군을 통해서 옹호를 해줬는데 사실은 미군이 전면적으로 철수를 하면서 자국 그 국방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인도가 됐건 사우디아라비아가 됐건 아랍에미레이트가 전략적인 뭐 전략 무기 같은 거를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바이에서 자 바이낸스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부과를 해요. 자 미국과 영국은 제재를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그런 뉴스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바이낸스가 영국에서 밴당했다. 다른 뭐 서방 위주의 어떤 그 거래소들은 인정을 해주는데 바이낸스는 계속 인정 안 해준다. 근데 두바이에서는 인정을 받은 거죠. 미국과 영국이 제재하는 와중에. 또한 웃긴 게 러시아 은행 연합에 바이낸스가 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가상자산 시장과 디지털 산업에 관해서 같이 연구한다. 얼라이언스를 결성을 했죠. 다 이게 다 지금 벌어지는 일에 이면에 있는 일이고 제가 이제 바이낸스가 두바이를 핵심 거점으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블록체인 위크가 곧 있거든요. 2022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싱가포르이 거점이 아니라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일머니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두바이의 바이낸스가 거점을 틀어 잡을까? 그리고 중국과 바이낸스는 과연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적인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큰 그림을 구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와중에 러시아 의원이 암호화폐로 제재를 극복한다. 자체 거래소 설립 고려. 그래서 비트코인에 따르면 러시아 암호화폐 입법 감독 태스크포스 의원인 알렉산더 야쿠 보프스키가 러시아는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대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이 러시아 제재를 요구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설계 관련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 자산을 개발해 제재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러시아 채굴자들은 글로벌 채굴 시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 재산이 된다는 얘기죠. 사실 스위프트 1.0에서 배제가 되면서 러시아도 결국에는 가상자산 쪽으로 몰려온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만하고의 분쟁이 생기면 분명히 러시아와 같은 그런 스탠스를 그 자치를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일화폐 구상이란 얘기가 그런 루머가 지금 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이런 와중에 중국 채굴자들이 중국을 떠났다. 그래서 중국이 결국엔 비트코인의 어떤 그 다이어그램에서 삭제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 채굴자들이 해외 가서 채굴을 하면 누구를 위하여 채굴을 할까? 미국을 위해서 중국인들이 텍사스에서 채굴을 할까요? 아니면 타국가에서 채굴을 할까요? 이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김에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는데 오늘 새벽에 베리시버드가 트윗을 하나 남겼어요. 비트코인은 핑크 플로이드, 이더리움은 유투다, 라이트코인 이글스, XRP는 콜드플레이. 이게 다 그룹이거든요. 그냥 팝 그룹. 근데 지케씨는 레디오 헤드다라고 써놨는데 누가 밑에다 써놨더라고. 너바나다. 이거는 그냥 레디오 헤드가 이거 노래 제목 아닌가요? 너바나. 그래서 뭐 하시다 보면은 이게 뭐 실수하실 수 있는데 어쨌건 레디오 헤드다 써놨고 도지코인은 그냥 물음표를 던져놨어요. 과연 베리시버트가 이 얘기를 과연 왜 했는지 그리고 이 코인은 왜 그룹과 연결해서 급작스럽게 언급을 했는지 자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도지코인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도지코인 괜찮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추천을 예전에 좀 쌀 때 추천을 들어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그냥 지나가는 김에 하나 말씀드리고 BTC 퓨에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분 빼고는 요즘에는 언급을 잘 안 해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많은 차트리스트들이 뭐 예전에는 되게 많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언급을 안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잠정적으로 향후에 슬금슬금 올라가서 이게 알트코인이 정점을 찍는 시기가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가 정점이 될 거다. 작년에 아마 이랬을 거예요. 7월 달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인가 그때 정점을 찍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하여튼 7, 8월이 정점을 찍을 거다. 그리고 나서 한번 이게 쑥 가라앉고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또 달려갈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만 그냥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극악으로 치다르고 있는 와중에 일단 연준에서는 향후에 7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다. 0.25%를.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는데 작년 말만 같아도 0.25%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사실 맞는 얘기 정답이거든요. 제가 그때 금리 인상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계속 극악으로 치달으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은 거의 10% 가까이 올랐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그럼 그 와중에 0.25% 금리 인상한 게 실제로 진짜 0.25% 금리 인상한 거냐는 거죠. 결국에 0% 금리 인상한 거밖에 안 돼요. 본인들이 만약에 연준에서 진짜 통화 시스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100년간 끌고 왔던 그 달러의 통화 시스템이 진짜 굳건하다면 0.25%가 아니라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0.5% 내지는 1%는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무마를 또 시켜버렸죠. 전 하여튼 지금 통화 시스템의 위기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연준은 왜 CBDC에 관해서 뭐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왜 엑센추어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나 뭐 이런 거를 보면 그들이 도망갈 구멍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을까. 스위프트 2.0을 통해서 아마 그들은 본인들의 어떤 그 굳건함을 다시 한번 유지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달러 근간이 100년 더 연장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달러가 기축통화의 자리에 있기 전에 어디였나요? 자, 영국이었죠. 그 영국 전에 어디였나요? 그 에너지 파동이 색깔과 형태를 바꾸면서 세기와 세기를 이전하면서 그걸 뭐 계속 시간을 흘러가면서 그들의 뭐 색깔과 형태를 바꿔간다는 거죠. 앞으로 또다시 이제 바뀌겠죠. 자, 2018년 12월 달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썸네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얘기를 비슷하게 예상을 해요. 군산 복합 세력, 그러니까 달러 패권 세력이다. 석유, 달러 버리고 4차 산업혁명을 암호화폐 생태계로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식의 견해를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견해를 뭐 해제를 하면서 요즘에 많이 표현하는데 제가 언급드렸던 코인들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어느 순간에 해제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안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있지만 네오가 됐든 WRX가 됐건 마찬가지로 이 표에는 없지만 어쨌건 좀 인내를 좀 조금 더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또 대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동감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투자에 있어서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쓰신 것 같아요. 장투로 보는 관점, 확신하고 투자하는 관점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편애하는 리플.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에 비해 다른 코인은 코린이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는데 과연 리플이 될까요? 라고 물음표를 던지시죠. 근데 경험이 있으신 투자자 분이신 것 같아요. 루나도 디센트럴랜드도 오르기 전에 똑같이 듣던 소리였죠. 물음표. 쟤들 코인은 다르다고요. 가격 오르기 전에도 다르니까 라고 했나요? 가격 오르기 전에는 항상 님들 같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까내리고 욕했었죠. 라고 이제 표현을 쓰시는데 디센트럴랜드도 맞아요. 20원대 그때 저도 언급을 많이 했는데 100원까지 보고 100원에 사면 1000원까지 갈 거다. 그리고 1000원에 사면 그게 결국에는 10,000원까지 갈 거다. 근데 6,000원에서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루나도 마찬가지로 헐값이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지만 다른 코인도 XRP가 됐건 무슨 코인이 됐건 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오는 자기 그 펌핑 시즌이 오는 그런 순서가 분명히 도래할 거예요. 지금 뭐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보다 조금 길어져가지고 힘드신 건 분명하지만
어쨌건 반드시 그런 시간은 온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